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최병철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토브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서 인프라 센서 기반 도로환경, 도로 상황인지를 위한 고도화 기술에서 도출된 지능형 도로 상황인지를 위한 센서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목차는 기술 개요 파트에서 인프라 센서를 활용해서 그 자율주행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기술 범위는 본 기술의 주요 이제 기술 내용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내용 파트에서는 각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그러니까 상세한 기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 동작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과 관련된 기술 개발 현황, 즉, 이 기술이 이제 테스트베드나 실증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이제,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자율주행의 현재 기술로는, 이제 차량 단독으로 어떤 그 주행할 때, 이제 인지 범위를 차량의 옆차선과 전후방 정도에 이제 제한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이게 이제 부분인지라고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단독으로 이제 주행하면서 그 데이터가 종합되어서 어떤 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독립 드라이빙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로 환경에 이제 연속류 환경에서 이제 공사나 사고, 지정체 등의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각 주행 차량들이 이제 단독 이제 인지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회전교차로 같은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 차량들에서 차에게 이제 약간 까다로운 이제 영역인데 이런 파트, 그 다음에 무신호 이제 교차로라든지 이제 그 도로 합류부 등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불완전하게 이제 도로 상황 인지와 각 주행 차량의 단독 인지에 이제 그 판단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면 그 다수의 다른 이제 차량들하고 어떤 조정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차선 변경이나 경로 계획들의 상충이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러한 이제 상충을 피하고 효율적인 이제 운행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행 차량들에 대한 어떤 이제 코디네이터된 그런 인프라 가이던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기술은 이제 다양한 이제 도로상의 교통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떤 자율주행 지원을 하기 위한 이제 도로 상황 인지를 센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데이터를 어떤 상위로 올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센서 네트워크 파트에 있어서는 역할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게 이제 안전하고 이제 최적화된 주행 가이던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 인프라에 있는 어떤 환경 이제 센서 정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레이턴시나 이런 데 좀 덜 민감한 파트를 이제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면 기상 센서라든지 이제 가시거리 센서, 그 다음에 이제 노면 센서 등 이제 도로 상황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금 센서 네트워크에 적용된 이제 로라 기반의 이제 장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도로 상황 데이터를 그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상위에 이제 MEC로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회전교차로 같은 데에서 인프라 센서를 뭐 라이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상 센서, 그 다음에 저기 뭐 안개를 이제 가시거리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라든지
하고 데이터를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3위로 이제 MEC라는 곳으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별로 이제 어떤 설명을 드리면은 하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센서들, 이제 라이다라든지 이제 자기장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안개의 어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시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온도라든지 풍량, 기상 센서들이 이제 그 인프라에 이제 설치가 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센서 노드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로 도로 상황 정보를 이제 전달함으로써, 게이트웨이에서는 AC라는 하트로 이제 인터넷 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산된 MEC는 클라우드 LDM 쪽으로 데이터를 이제 전달해서 결국 그 가이던스, 도로 주행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리는 파트는 이제 LDM에서 다시 역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차량들에게 이제 자율주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가이던스를 역으로 내리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이제 센서 네트워크에서 이제 추가로 하는 것은 이제 이동형 센서 네트워크라고, 예를 들면은 이제 도로상의 교통사고라든지 사고 처리,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처리, 그 다음에 공사 위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사고에 대한 상황을 이 구간에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며칠간 이렇게 이제 상황 정보를, 이거는 이제 센서, 물리적 센서가 여기 이제 센서 노드에 이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LDM이나 MEC에서 그 상황을 그 하위 어떤 자율주행 차량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이제 어떤 그 구조를 보면 조금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센서 노드가 하위에 이렇게 이제 그 센서와 이제 타이틀리 커플링 되어서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고,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이들은 이제 스타 토폴로지 형태로 구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술은 이제 센서 네트워크 이제 멀티 채널을 이제 사용을 해서 트래픽 분산이 가능하게 되고, 이제 대규모 네트워크 구성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상황에 따라서 전파 환경이 이제 열악하거나 양호한 경우에 데이터 전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제어를 이제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형, 일정한 그 위치에 항상 고정적으로 이제 설치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이제 고정형 센서 네트워크하고 이제 이동형 센서 네트워크를 동시에 이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 레이어를 보면은 제일 하위에 이제 센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를 IoT 이제 센서 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디바이스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이제 RF를 통해서 이제 게이트웨이 쪽으로 이제 전달하고요. 게이트웨이는 이 RF를 이제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채널 형태로 이제 컬리전 어보이던스, 그러니까 이제 충돌 감지 기능도 이제 추가해서 이제 어댑티드 데이터 레이트 기능들을 이제 해서 이제 게이트웨이 전체적인 컨트롤과 그 다음에 LDM, MEC 쪽으로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어떤 스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기술 범위는 지능형 센서, 도로 상황 인지 센서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어떤 세부 기술을 보면은 도로 상황 인지를 위한 이제 센서 인터페이스 기술이 있습니다. 기상이나 노면, 이제 가시거리 센서가 이제 물리적으로 RS485라는 어떤 시리얼 이제 연결을 통해서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센서 노드로 이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데이터들은 센서 네트워크의 맥이나 이제 서비스, 제어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900메가 대역의 어떤 트랜스퍼를 통해서 이제 에어상에 이제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IoT 게이트웨이에서는 이제 900메가 대역의 이제 RF나 모뎀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도로 상황 정보를 처리하고 결국에는 이제 IP 통신을 통해서 이제 이더넷이나 LTE를 통해서 이제 MEC로 전달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리면 이제 로라 기반의 무선 전송 기능 기술하고 이제 도로 상황 인증 센싱 데이터 처리 기술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이제 구성하고 접촉 기술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센서하고 직접 연결되는 이제 센서 노드 파트입니다. 본 기술에 있어서 센서 노드는 그 MCU 기반으로 이제 로라 RF 단하고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커플드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그 MCU 칩 따로, 그 다음에 RF 모듈 따로 이제 셈텍사의 이제 그 1276이라는 RF 이제 칩하고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그 회로 설계를 해서 이제 디자인이 됐었는데, 이 기술에서는 이제 MCU하고, RF 칩하고 이제 그 하나의 칩 속에 이제 STM사에서 이제 그 개발한 그 칩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의 RF 모듈이 이제 MCU 칩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칩을 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로 설계란 이런 게 좀 간편하고 이제 소형화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선 충돌 기능들을 여기에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파트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RF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MCU 파트가 이제 원칙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센서가 외부에 이제 있는데 이 센서, 이제 기상이라든지 노면이라든지 가시거리 센서들이 여기에 이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데이터 이제 스토리지 기능을 여기에 이제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로컬 스토리지는 그 4비트로 된 SDIO를 많이 이제 써서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이 칩 자체에 이제 SDIO가 이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SPI 인터페이스를 써서 SD카드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SDIO는 4비트 패러럴이기 때문에 시리얼인 SPI보다는 이제 성능이 좋고요. SPI는 이제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뭐 성능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로컬 스토리지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하고 시각 정보는 이제 GNSS 이제 수신기를 썼습니다. uBlox의 수신기를 사용을 했고, uBlox의 수신기는 이제 위성이 GPS, 미국에서 이제 사용하는 GPS라든지 글로나스, 이제 저게 러시아죠, 저게. 그 다음에 이제 EU에서는 갈릴레오하고 중국에서 이제 바이두, 이런 이제 위성 초기 위성 신호들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발된 이제 그 센서 단말 이제 어떤 실제 모양이고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이제 로라 안테나 이제 SMA 타입의 이제 커넥터이고요. 아래 부분은 그 GNSS 이제 위치 정보, 시각 정보를 수신하는 이제 SMA 안테나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LNA가 들어있는 액티브의 안테나를 사용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 RF 파트입니다. 이제 RF 파트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MCU 파트,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는 MCU 파트랑 RF 파트는 이제 SP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고요. 요 이제 사각형 박스에 있는 그림은, 다이어그램은 이게 칩 내에 있는 어떤 구조를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로라 무슨 데이터가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 약해진 신호를 이제 정폭하는 LNA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서 기능을 통해서 이제
프리퀀시를 다운 컨버팅을 시킵니다. 그 시켜서 이제 어떤 인터미디어 중간 어떤 주파수로 이제 컨버팅 시켜서 이제 ADC, 이제 시그마 델타 ADC를 써서 이제 IQ 시그널을 이제 생성을 하고 이제 필터를 거쳐서 이제 디모듈레이션,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된 거를 로라 기반이든 지금은 이제 관심은 이제 로라 쪽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FSK 이들은 거의 이제 안 쓰기 때문에 로라 디모듈레이션을 거쳐서 이제 디지털 인터페이스 쪽으로 해서 이제 MCU 쪽으로 가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송신할 때는 이제 로라 모듈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프리퀀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칩에서 제공하는 게 이제 900메가 대역, 860하고 900메가 대역을 이제 하이 프리퀀시 쪽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고요. 이제 400메가 대역은 요게 로우 프리퀀시 쪽으로 이제 이렇게 먹싱을 해서 이제 송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관심은 이제 900메가 대역이니까 이제 위쪽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송신할 때 10dBm 또는 이제 14dBm까지는 이제 로우 파워 형태로, 일반 파워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송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0dBm 또는 22dBm으로 이제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이제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칩 외부에 회로를 따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어를 해야 되고, 이제 그 하이 파워로 보낼 때는 이 하이 파워 이제 RF 매칭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무선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어떤 간단한 이제 어떤 플로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TX 부분을 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송신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TX 초기화를 이제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FIFO에 이제 디지털 파트 부분에서 FIFO에 이제 넣어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X 이제 리퀘스트를 해서 TX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X를 하고 나면 이제 칩에서 이제 TX 단이라는 게 이제 뜨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TX 어떤 하나의 사이클을 이제 마치게 되고, 또 이제 데이터가 보낼 게 있으면 다시 이제 FIFO에 데이터를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TX 리퀘스트라고 이와 같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유의해야 될 게, 이제 그 TX를 할 때 다른 어떤 디바이스가 에어상에 이제 TX를 하고 있으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 LBT라는 파트를 설명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X 파트에 있어서는 RX 데이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RX는 이제 이니셜 시켜놓고요. 이제 싱글 모드, 그러니까 싱글 데이터, 이제 한 프레임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컨티뉴어스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다르고요. 싱글 버스트인 경우에는 이제 그 RX가 들어오는 그 인터럽트를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이게 이제 인터럽트가 들어왔을 때 이제 잘못돼가지고 RX 타임아웃이 난 건지, 아니면 이제 정상적으로 RX 단이 떴을 때 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RX 단이 떴을 때 이제 페이로드의 CRC 상태를 보고, 이제 CRC 에러가 난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읽지 않고 그냥 스킵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CRC 에러가 없을 때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버퍼에 이제 쌓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요. 컨티뉴스 모드일 때는 이제 끝이 날 때까지 이렇게 반복을 이제 RX 턴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작업을 하고요. 물론 이제 CRC 에러가 나면 이 부분은 이제 읽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LBT라는 건데, Listen Before라고 이제 쏘기 전에 이제 누가 이제 그 전송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송신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클리어 채널 이제 어세스먼트라 그래가지고 그 무선 통신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충돌 이제 확인을 하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클리어 채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송하고자 하는 채널 상태에 누가 다른 어떤 디바이스들이 다른 데서 이제 쏘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찾느냐 하면 에너지를 이제 일단 그 스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스캔할 때, 지금 저희 이제, 개발 기술에서는, 마이너스 65 dBm 이상의 어떤 에너지가 감지가 되면, 누가 다른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전송을 하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쏘는 것을 이제 웨이팅을 시킵니다. 이때 웨이팅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미니멈 이제 타임 딜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 어떤 난수를 이제 그 제너레이션에서 그 난수만큼의 시간을 이제 더해서 이렇게 이제 웨이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내가 데이터를 이제 TX 하려고 이제 전송하려고 송신하려고 이제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쏘고 있어가지고 웨이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업 타임 동안 이제 웨이팅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한 번 더 이제 시그널 스트렝스를 보니까 또다시 이제 마이너스 65 dBm 이상의 어떤 시그널이 감지되면 한 번 더 이제 웨이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채널이 이제 클리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TX 누가 쏘는 에너지가 없어서 그냥 쏘게 되는 그런 어떤 LBT 동작 타이밍을 한번 제가 예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인터페이스 파트는 센서 노드랑 그 다음에 센서와의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그 프로토콜이나 데이터 포맷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센서와 이제 그 센서 노드 간에는 현재 구조로서는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고 중간에 이제 그 로그, 데이터 로그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제 기상 센서는 이제 현재 기온이라든지 평균 기온, 체감 온도, 뭐 습도, 그다음에 이제 풍속, 공기 밀도, 그다음에 강수량, 뭐 강우 형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21개 정도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 온도는 마이너스 50도에서 60도까지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습도는 이제 100%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풍속은 75m/s까지 이제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노면 센서는 이제 켈빈이라든지 중요한 게 이제 켈빈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노면의 이제 온도라든지 이제 분광식으로 이 센서는 되어 있는데 얼음 두께라든지 뭐 적설량, 이제 결핍률, 뭐 염분,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한 15개 항목을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해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온도를 이제 분광식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40에서 이제 0도까지 이제 어느 온도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씩 0.1도씩 이 단위로 이렇게 이제 정밀도를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면 온도 자체는 적외선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40에서 70도까지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시거리는 뭐 현재 주변 온도하고 이제 평균 주변 온도하고 이제 가시거리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A하고 B하고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산란은 이제 45도 전방 산란을 통해서 그 측정 범위가 이제 10m에서 1002km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측정 분해능, 그러니까 이제 그 측정 단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측정 단위를 1m 단위로 이렇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거리 데이터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는 조금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정도 조금 이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은 센서 모듈하고 그러니까 센서 노드와 연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센서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서 노드
사이에 이제 데이터 로그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데이터 로그가 사실은 센서와 이제 RS485로 이제 연결되어서 1대 N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 노드는 데이터 로그를 이제 상대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어떤 구조를 가졌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실시간 데이터 요청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 NEC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그 데이터가 이제 도로 상황 정보에 대한 이 센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할 때는 그 NEC에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 기상이라든지 노면, 그 다음에 가시거리 정보를 요청을 하면은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그 노드, 센서 노드 쪽에 전달을 해서 센서 노드가 이제 데이터 로그에 요구하는, 그러니까 센서 노드가 마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레이브가 이제 데이터 로그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하면 데이터 로그가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리포팅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포팅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로그가 이제 주기적으로 그 데이터를 그 센서 노드로 이제 전달하는, 올려보내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이제 프레임 데이터 이제 포맷은 뭐 헤더 파트하고 이제 항목, 페이로드 파트하고 이제 테일러 부분이 있는데, 헤더 파트는 이제 명령하고 데이터 로그 ID, 노드 ID, 뭐 척백 일시하고 그다음에 항목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수가 뭐 몇 개냐에 따라서 항목 코드가 주어지고 항목 코드마다 이제 척척값하고 상태 코드가 이제 같이 페이로드 속에 하나씩 이렇게 추가되어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CRC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파트입니다. 게이트웨이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 채널 형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제어부하고 게이트웨이로 제어부하고 이 파트가 이제 제어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어부하고 이제 RF부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제어부하고 RF부는 이제 SPI라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어부 파트는 데이터를 이제 이제 처리하거나 이런 파트인데, 여기에는 이제 SD 메모리랑 이제 USB,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외부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F 파트는 이제 멀티 채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채널 컨센트레이터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 프론트엔드 파트가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칩이 이제 인터페이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GPS 이제 칩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RF 파트에 보면 이제 TX하고 이제 RX를 이제 제어하기 위한 어떤 스위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EC 파트는, NEC 인터페이스는 이제 와이파이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에 이제 그 RF 프론트엔드 파트입니다. 프론트엔드는 에어상에서 센서 노드에서 보낸 어떤 데이터가, RF 데이터가 이렇게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로페스 필터하고 매칭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센서 노드의 RF 에어와 같이 이제 LNA 기능을 거쳐서 이제 믹싱을 하고 ADC를 거쳐서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변환이 되어서 MCU 쪽으로 또는 아까 이제 제어부 파트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IQ가 이제 4개의 라인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이제 RF 칩이 이제 2개 사용한다는 얘기가, 여기 이제 RF 칩 하나가 이제 4개의 채널을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멀티 채널에서 저희들이 이제 8개의 채널을 이제
사용하니까 이 칩을 이제 2개 사용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클럭을 좀 안정화된 클럭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에 이제 온도에 이제 보상받는 그런 TCXO를 이제 쓰고 있고요. 32메가짜리를. PLL은 150에서 960메가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멀티 채널 이제 RF 이제 컨센트레이터입니다. 컨센트레이터인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채널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쓰는 게 이제 10개의 채널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IF8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로라 채널로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모듈레이션 할 때 이제 125kHz, 250kHz 이렇게 이제 50kHz 단위로 이제 변경해서 이제 구성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125kHz 채널 이제 밴드위스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250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좀 더 이제 저희들이 높이기 위해서는 채널 바인딩을 해서 이제 쓰기 위한 이제 구성을 이제 샘텍 칩에서는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IF9는 로라 모듈레이션이 아니고 이제 FSK 이제 채널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IF0에서 이제 IF7까지는 only 125kHz를 이제 채널 밴드위스를 이제 쓰면서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IF0에서 이제 7까지 8개는 8개의 이제 채널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8개의 채널은 각각 동시에 이제 각 채널마다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동시에 이제 받아서 이제 이 컨센트레이터가 이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널별로 저희들 이제 한국에 정해진 이제 중심 주파수를 보면 이제 채널 제로가 이제 그 채널 ID가 이제 25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디파인을 하고 있고요. 프리퀀시가 이제 921.9MHz, 이제 센터 프리퀀시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00kHz 단위로 이렇게 증가되면서 저희들이 채널, 8번째 채널까지 가고요. 그러니까 맥스 TX 파워는 그 채널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dBm 정도로 이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10mW 정도로 이제 TX 파워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요 25mW는 아마 14dBm 이하로 저희들이 이제 정의를 하면 25mW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보다 더 높은 파워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하이 파워 그 이제 기능을 써서 그 15dBm에서 뭐 20dBm 아니면 22dBm까지 이렇게 높여서 이제 쓰는 그 프로그래밍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앙에 있는 부분은 데이터 속도가 이제 빠른 부분이고요. 같은 데이터 양일 때 데이터를 이제 전송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에어상에 프로파게이션 어떤 시간이 짧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동일한 어떤 패킷 랭스에 대해서 굉장히 긴 에너지를 많은 에너지를 이제 쓰게 되는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래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D1, D2 디바이스가 다 다른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채널을 각각 다른 채널을 이제 쓴다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전파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서는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내면 좀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파 환경이 좀 열악한 경우에는 잠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링크 버짓을 좀 확보해서 이제 일종의 베스트 애프터 데이터 전송을 하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링크 보이스를 확보해서 수신율을 좀 높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설계를 하면 예, 괜찮다고 예, 볼 수 있고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 고정형 어떤 그 센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없지만은 이동형, 예를 들면 보트가 하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그 전파 환경이 게이트웨이하고 가깝거나 이러면 전파 환경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제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이제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지형지물이나 산이라든지 이런 지형지물이 장애물이 있을 때는 속도를 느리게 해서라도 데이터 수신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는 이 식에 의해서 예, 저희들이 바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로라에서는 이제 스프레드 팩터를 이제 SF7에서부터 12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SF5부터 이제 12까지 제공하는 그런 이제 칩들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7부터 12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F7일 때 밴드위스, 채널 밴드위스가 이제 125kHz이고 코드 레이시 이제 1일 때 이제 SF 값이 7이면은 데이터 레이시 이제 5468 bps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5.4 kbps 정도. 속도는 로라에서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6개 중에서는 가장 빠른 예, 저 데이터 전송 속도이고요. SF12 같은 경우에는 292 bps 굉장히 이제 넓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30바이트의 어떤 페이로드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제 약간 그 오버헤드하고 합쳐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면 SF7 같은 경우에는 이제 87ms 정도, 그다음에 SF12는 2초 이상 이렇게 걸리는 타임 온 에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링크 버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 노드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받을 때 이게 이제 데이터 이제 프리스페이스에서 이제 거리가 있고 이 거리 같은 경우에 거리에서는 이제 자유 공간에서의 패스로스가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주어지고요. 링크 버짓은 뭐냐 하면 요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받은 어떤 RSSI 어떤 그 파워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 sensitivity라고 여기에 보면 그 SF마다 이제 RF sensitivity가 이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와의 관계에서 링크 버짓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링크 버짓이 이제 크면 클수록 수신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SF7하고 SF12 사이에는 한 13 dBm 정도 차이 나니까 이렇게 이제 링크 버짓이 그러니까 이제 전파 환경이 열악할 때는 이런 이제 속도를 느리게 해줌으로써 이런 전송 수신율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게이트웨이 파트에 이제 그 NEC와 연동 어떤 인터페이스는 아까 센서와 센서 노드와의 관계와 거의 이제 유사합니다. 한쪽 파트는 이제 상위에 있는 거고 한쪽 파트는 이제 하위에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MEC하고 이제 게이트웨이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MEC에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요구할 때는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주면 게이트웨이에서 받아서 이제 센서 노드로 이제 내리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시간 기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EC가 마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슬레이브가 되어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센서 노드 쪽으로 전달하는 예, 그런 형태이고요. 반대로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 로그에서 뭐 10분 주기로, 현재는 이제 10분 단위로 이제 측정 값을 이제 MEC로 이제 상향으로 올리는 그런 어떤 전송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상향 리포팅 할 때는 이제 게이트웨이가 MEC로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도로상에서 이제 사고 수술이나 이제 그 공사 구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이동형 센서 노드라고, 여기에 이제 공사할 때 사용하는 이제 라바폰 이 위쪽에 저희들이 이제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회로를 설계를 했고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로라 안테나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위성 GNSS 안테나를 여기에 이제 그 부착을 했습니다. 이제 요 보드 사이즈는 110에 이제 30 정도의 어떤 조그만 이제 사이즈로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했고요. 지금 이와 같이 이제 기구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실장이 가능합니다. 실장이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센서가 환경 센서처럼 센서가 여기에 이제 부착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입력을 어떤 사고 내지는 현장 공사의 이제 상황을 입력을 해서 MEC로 전달을 하면 그것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전파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8650 규모의 3500mAh의 어떤 용량을 가지는 그런 배터리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라바콘을 이제 이렇게 그 영역, 공사 구간을 이렇게 이제 한 4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 가지고 이제 위치점을 마킹을 해서 전달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짜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발한 이제 그 기술들을, 우선은 그 테스트베드가 이제 충주의 한국교통대학교에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센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상 센서하고 가시거리 센서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에 아울러서 이제 센서 노드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센서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C가, 교통대학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MEC로 데이터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이제, 통합 기능하고 연동 기능을 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는 이제 테스트 베드를 이제 구성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그 2024년 6월부터 이제 그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 자동차 안전연구원 부지에 KCT라는 자율주행 시청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6월부터 저희들 똑같은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지금 그 통합하고 연동 시험을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기술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애트리 내부에서 이제 품질 인정 큐마크라는 이제 검증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센서 네트워크 이제 전송 거리와 이제 수신율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EPA에 저희들이 이제 한 2.5km 정도에서 한 99% 이상의 어떤 수신율 결과를 보았고요. 얼마 전에는 한 2주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한 3.5km, 여기서 이제 목표로 하는 3.5km 거리에서 이제 한 99.9% 이상의 어떤 데이터 이제 수신 성공률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TRL 레벨을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어떤 개발 현황을 이제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이 이제 한 TRL 레벨 한 6 정도는 이제 충분히 맞췄다고 보고요. 이제 7에 진입하는 어떤 그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이제 특징은 저희들이 이제 뭐 센서를 여러 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붙이고 있는데 다양한 센서들과 이제 맞춤형 프로토콜로 이제 지원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율주행 차량 단독으로 센싱하거나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도로 상황에 이제 최적화된 이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도로 상황 인지 능력을 이제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가이던스를 이제 하기 위한 도로 상황 정보를 저희들이 이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그 로라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을 이제 자가망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응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술 동향으로는 뭐 현대자동차는 V2X를 통해서 이제 그 인프라에 설치된 센서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차량 안전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KT하고 현대모비스는 이제 5G 기반의 V2X를 기반으로 이제 그 차량 간 충돌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로 조종하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CITS 공동 누축을 통해서 이제 V2X 통신 기반의 협업 주행을 검증하는 연구를 이제 수행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로라 기반 이제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뭐 해상이라든지 육상 또는 이제 그 공장에서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운행 가이던스의 도로 상황에 맞게 이제 가이던스를 도로 상황에 이제 최적화해서 이제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적화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해서 도로 상황 인지 능력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oT 기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이제 활용함으로써 이제 다른 산업 분야에 이제 서비스 확산하고 산업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